상속재산 분할 심판소송? 대습상속? 부담부정녀? 쌍무계약? 효도계약서? 이게 다 뭐예요? 지금은 복잡할지 몰라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 호모 100 세대로 다시 태어나자.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도서출판 둥구나무. 사망한 전처의 빚, 아이에게 상속되는 걸 막고 싶습니다. 피처링 아버지는 옵니다. 아내와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아이 엄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이 됐지요. 저는 아이가 보고 싶었지만 면목이 없어서 찾지 못했고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 뭡니까? 장례를 치른 후에도 아이와 같이 사는 외할머니는 제게 알려주지 않아서 저는 사실 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난주에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에게 빚이 있어서 상속 포기를 해야 하니 도와달라고요. 저는 아이 엄마가 사망했으니 당연히 제가 아이의 친권자라고 생각하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냈지요. 그런데 제가 아직은 친권자가 아니라는군요. 아이 엄마가 사망하면 제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러다가 이게 아이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겨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애비 노릇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간 공부해왔던 사연들에서 많이 이제 충실히 들어준 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일단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죠? 네. 어머니의 그 빚을 아이가 물려받게 되면 이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죽고 나서. 네. 그런 사연입니다. 근데 이거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이거? 이게요. 원래는 이 사례에 나온 것처럼 네. 당연히 단독 친권자인 부나 모가 사망하게 되면 친권자가 아니었던 부나 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가져가는 게 당연히 우리 민법상 얘기였는데요. 네.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아세요? 최진실 씨 때문에 바뀐 거예요. 최진실 씨가 이혼하면서 조성민 씨랑 이혼하면서 단독 친권과 단독 양육권을 가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자살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한테 가죠? 조성빈 씨. 원래 아버지에게 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조성민 씨한테 가려고 하니까 최진실 씨 측에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 측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다 물려받은 그 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게 조성민 씨한테 가버리면 아버지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다 써버릴 것이다. 우리는 절대 못한다 이러면서 법원에 막 요청하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성민 씨 측에서 나 그 돈 절대 안 가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업데이트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때 그 결론은 그럼 어떻게 났어요? 아니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법이 적용이 안 됐을 때고 당연히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는 거였기 때문에 그 최진실 씨 어머니 측하고 조성민 씨가 아마 합의문인가 뭔가 작성을 해서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애들을 키우고 친권 양육권을 다 이쪽에서 하는 걸로 다시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또 조성민 씨도 결국 나중에 또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인 할머니가 사실은 가지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바로 예전에는 그 친권 자동 부활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던 조항이었는데 민법 909조의 1항에 보면 친권자 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로 친권자를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적으로 부 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친권자를 하기에 적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법원이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 애들을 뭐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다. 그럼 외할머니에게. 예. 뭐 친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다. 그럼 친할머니에게 친권을 줄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지금 현재 아버지에게 당연히 친권자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예.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그랬지만 예. 이 아버지는 상속포기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는 없던 거였죠. 그리고 원래는 누가 친권자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건이 이 909조의 2가 뭐 개정된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그 전에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친권자로 하고 싶으면 법원에 신청해서 하면 된다. 그럼 저기 이 친권자 지정할 때 그 자녀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되나요? 근데 이제 아기들은 사실은 원래는 의사 반영을 잘 안 시켜줘요. 원래는. 근데 이것도 역시 최진실 씨 딸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잖아요. 네. 최진실 씨 딸이 그때 어쨌든 조성민 씨도 그렇게 되고 또 사실 외삼촌도 그 집은 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딸하고 아들이 그때 승리랑 환희였나? 이 아이들이 친권자가 누구였어요? 유일한 친권자가 외할머니였잖아요. 외할머니, 예. 근데 외할머니랑 너무 이 연예인 되는 문제 때문에 이 손녀딸하고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이 손녀딸이 법원에서 신청했잖아요. 외할머니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그때 좀 그쵸, 그랬네요. 네, 그리고 있었구나. 나는 외할머니의 친권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옛날에 나를 키워줬던 그 할머니 딸이 있거든요. 그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난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막 내놨었어요. 새벽에 뭐 글도 올리고. 예. 그래서 한창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었는데 네. 어쨌든 결론은 외할머니는 학대한 적이 없는 걸로 그 사건 결론이 나왔었고. 예. 다시 또 반성 글도 올리고 그랬었던 그리고 이제 걸로 외할머니하고 기억이 아마 나는데. 이 손녀딸이 잘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 됐어요? 1개월하고 6개월 사이에 뭐 이 신고를 해서 친권자 선임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다. 예. 근데 원래 우리 상속포기는 얼마 만에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3개월이네요. 사망한 이후에 3개월이잖아요. 그럼 네.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게다가 네, 네. 미성년자의 그렇죠. 경우는 상속포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안 때로부터 인지 시점으로부터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엄마가 뭐 인지 시점도 있고 또 있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도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건데 네. 이런 식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아이가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아이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예, 언제 예, 예. 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때는 상속 포기를 그 전에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안 지났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아. 그때 저도 이런 사건 많이 해봤는데 네. 제가 맡았던 케이스는 그러니까 애가 외할머니랑 살았어요. 네. 엄마가 중간에 죽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애가 성인이 됐어요. 네. 성인이 되고 얼마 안 지났을 때였는데 네. 갑자기 보험회사인가 어딘가에서 은행인가 어딘가에서 이게 날라온 거야. 네. 3천만 원 갚으라고 날라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공짜로 해줬죠. 걔는 도와줬는데 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빚이 있는 줄 몰랐었고 예. 이거를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얘한테 이걸 해주게 되면 예. 상속을 받으라고 하면 얘는 빚쟁이가 되는 거 아니냐. 청년 19살 20살짜리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예.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상속 포기를 지금 하면 포기하는 걸로 인정해달라라고 예. 했죠. 그럼 또 좋은 일을 하셨네요. 예, 좋은 일 많이 해요. 알게 모르게. 한 개만 더 얘기해 주세요. 아니 나온 김에. 그리고 옛날에 뭐 그 연예인들 노예 계약 같은 거 했었잖아요. 예. 그때 걸그룹 같은 거 이제 키워준다 그러면서 또 서로 간에 노예 계약 같은 거 맺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 여자분 4명이었는데 네. 그분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뭐 집도 이제 제공해주고 훈련도 시키고 이런 분이었는데 예. 그분들이 몇 년 동안 다녀도 이게 안 되니까 거기서 수익이 벗어나고 안 싶다. 나니까. 벗어나고 싶다. 노예 계약에서.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도와줬죠. 어. 그건 많아요 그런 거. 알게 모르게 좋은 지금 일을 이제 하지 말고 알게로 다 지금. 알게 예. 다 알게 좋은 일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고. 좀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알게 겸손한 노변호사. 네. 사연을 듣고 보면 아까 뭐 걸그룹에 대한 노예 계약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네. 역시 모든 사람들이 선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돼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또 색다른 교훈을 얻네요. 그럼요. 네. 노영을 다시 보자. 재평가 이런 게 아니고 원래 노영희 변호사는 좋은 사람이었다. 아.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네. 오늘 사연의 이 주인공에 있는 이제 아이 아버님 걱정하실 필요 없겠어요. 크게. 그렇죠. 걱정하지 그렇죠. 않아도 근데 돼요. 뭐 물론 이제
답답한 심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항상 이런 고민이 있으실 때는 역시 어디다? 알게 선행을 베풀고 계시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주시고요. 전 궁금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리 플러스 친구로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런 거는 간단하게 서류 작성해서 본인이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본인이 할 수 있고 요즘에는 법원마다 워낙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 양식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청서 써가지고 법원에 있는 직원한테 뭐 한번 물어보면 직원이 다 알려줘요. 네. 그럼 뭐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 가도 되잖아요. 법률구조공단은 근데 요건이 따로 있어요. 뭐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네. 뭐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그 기초수급 받는 분이거나 네. 이제 이런 식의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제 아무나 다 해주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친권 지정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업무 대행자 선임 신청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뭐 대행자 선임 신청까지 하는 경우는 내가 잘 못 봤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가서 물어보게 되면 다 알려줘요. 네. 걱정하시 않아도 네. 됩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친권자 지정하고 상속 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네. 사연을 그렇죠. 첫 번째 이건 아주 사연. 좋은 사연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는 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예전에 집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엄마 아빠 몇 년 지나서 엄마 아빠의 채무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안 갚았다 뭐 이러면서. 예. 그러면 애들이 당황하잖아요. 젊은 애들이니까 잘 모르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민하면서 본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빚쟁이가 돼서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럴 때는 그게 날라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아는 채무가 있는 걸 아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법률을 잘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네. 상속 포기와 친권자 지정이 연결돼 있는 첫 번째 사연을 만나봤고요. 두 번째 사연 섭섭해요 엄마?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섭섭해요 엄마. 피처링 갑자기 나타난 오빠. 50대 주부인 김모 씨의 고민. 70대 후반인 어머니가 장남인 오빠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오빠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5년간 연락이 끊겼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 그렇다는 겁니다. 딸 김씨는 10년 넘게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철마다 김치도 직접 담궈서 가져다 드렸다. 뭔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니 서운하고 답답하다라면서 고민을 밝혔다. 네. 이 경우에 따님은 나름 이제 한다고 좀 했는데 갑툭 오빠가 진짜 갑투고죠, 갑투고. 게다가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면 이제 미국에서 완전히 살면서 네. 완전히 연이 끊긴 분인데 갑자기 American. 와가지고 American, you know? 확 흔들어오니까 또 어머니가 또 엄마 사랑해요? 우리 아들 집 미국에 엄마 잘 살아? 집, 엄마 집 밥을 먹고 나- 다니니? 엄마 집 네, 내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연락 오는 거지, 이제. 예, 그러면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거 오빠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머니의 전 재산을 노린 것처럼 뭔가 이제 오해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갑자기 사랑이 샘솟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5년간 못 봤으니까 아들내미 뭐 와가지고 이렇게 네. 와준 것만 해도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뭉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여기 나와 있지만 사연에도 70대 후반의 노모이시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장자에 대한 그죠? 상속에 대한 부분을 전통적인 그런 관념이 있으실 것도 같지만 네. 요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뭐 잘 얘기해가지고 둘이 나눠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근데 쉽진 이것도 않을 것 뭐 같은데. 명확하게 이렇게 기업은 청구를 하기도 뭐 매달 50만 원 용돈 드리고 김치 담가드리고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나요 혹시?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돌아온 탕화 사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돌아온 탕화죠. 우리가 난 사실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도망갔다 찾아온 그 양이 더 귀중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순한 99마리 양들이 섭섭해하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들 엄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나랑 같이 살면서 나를 잘 돌봐주고 이렇게 그냥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분들도 물론 고맙지만 이제
떠났다가 갑자기 돌아오면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몰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사건 이런 경우에 엄마가 집 주면은 방법은 첫 번째 뭐죠? 그동안 배웠던 거 복습하면 유류분을 신청해서 받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유류분 신청하면서 동시에 뭘 신청할 수 있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우리 김징여 씨 말한 것처럼 10년 정도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렸다. 그리고 김치를 직접 갖다 드렸다. 이거가 사실은 특별하게 기여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막혀요, 항상.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물론 김치가 얼마나 맛있었나. 이게 신김치인지 거의 아니면 굴이 들어가 있는지. 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했는가. 아니 혹시 어머니가 일부러 싫어한 거 싫어하는 넣지 않은가. 어머니를 먹이려고 한 건가. 야, 매실 넣으라 그랬잖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예, 맞아요. 그래서 김치가 얼마나 엄마의 마음에 들었는가도 중요할 텐데. 네. 근데 또 요 50만 원 용돈이라고 하는 게 그 네. 사람의 형편에 있어서 그러게요. 이 딸의 입장에서 50만 원이 뭐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딸 입장에서 큰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 내가 봤을 때 딸이 50만 원씩 준 거는 참 큰 돈인데 어쨌든 뭐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정말 그 엄마가 50만 원 때문에 생계 유지가 됐다. 예. 이런 정도면 사실은 부양을 하고 기여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아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직계 혈족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기여분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집이 얼마나 이제 그 상황마다 좀 됐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리분은 무조건 주장할 수 있다. 네. 유류분에 대한 얘기고 기여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실제 따져 본다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부모님 애매하긴 하다. 예, 이 부모님 근데 편에 근데 여기서 그러면 10년 넘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린 것이 실제 이 70대 노모에게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느냐를 어떤 식으로 따져요? 어떻게 따지죠? 그 엄마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라든가 그걸 다 내역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전체적으로 딱 결정되어 있는 건 없지만 네. 예를 들면 엄마의 유일한 수입원이 5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50만 원 가지고 먹고 산 거잖아요. 생계 유지가 예. 근데 이 엄마는 막 100억대 부자야. 네. 근데 딸이 50만 원씩밖에 안 줬어. 그러면 절대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생계 유지하고는 또 무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내지는 이 딸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근데 50만 원 줬어요. 그러면은 수입의 반을 준 건데, 그러면 또 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엄마를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딸이 만약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50만 원 줬다. 이러면 또 그럴 걸 또 열심히 줬다고 보기는 그렇잖아요. 실제 양쪽의 사연을 다 들여다 본 다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연이네요. 이제는 뭔가 처음에 우리가 유류분이나 기여분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낯설게 들렸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김진효 씨? 척하면 딱 나오죠, 이제 이런 사연은. 그렇죠. 이제 뭐 그 정도는 이제 뭐 우리 김진효 씨는 김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처럼. 그래요. 김치 생각하느라. 예, 그러면, 어디서 하기 좋은데. 예, 그러면 다음 사연도 역시 어떻게 해결을 할지 먼저 우리 김진효 씨한테 한번 던져본 다음에 노변호사의 나한테 왜 그래요? 해설 좀 들어보겠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세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사망한 권모 씨의 딸들이 장남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권 씨는 2006년 1월 강남구 논현동 등에 있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2007년에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장남을 상대로 어떤 소송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 사망 후 딸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유언으로 증여한 부동산 가액이 49억여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 요 빼박 아니에요? 근데 너무한다. 빼박 캔트라는 아니 말이 합의서까지 있습니다. 작성하게 했대. 야, 그러니까 니들은 닥치라 이거 아니야. 일단은 유언 공정지서 작성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유언에 효력 있게 만드는 5가지 유언 방식에 하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유효한 거다. 네. 첫 번째. 예. 그래서 엄마가 내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것은 뭐 엄마 맘이니까 우리가 섭섭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두 번째, 자녀들을 모아놓고 장남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부재소 합의서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부재소 합의서. 재소가 소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예.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재소.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 걸로 불리는데 네. 이렇게 원래 부재소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합의도 유효해요. 허허. 그러니까 장남에게 준다는 거에 몽땅 너희들 합의했고 인정했고 두 번째 그 장남을 상대로 나중에 소송하지 않는다는 것도 니네가 하지 않았냐 이런 주장 가능합니다. 네. 예. 다만
여기서 딸들이 그럼 소송 낸 것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부재소 합의가 있으니까 무효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가능성 있는 거예요? 부재소 합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유류분. 침해하지 못한다는 건데 네. 그게 바로 유류분 소송이라는 거죠. 유류분은 정말 신성 불가침에 어쨌든 뭐 꼭 그건 아닌데 네. 신성 불가침이라고 하긴 신성 그렇지만 어쨌든 용어는 부적절했네요. 아니 그것도 부적절한 건 아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웬만하면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실제로 소송을 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노변호사께서 판단하기에는 이걸 소송해 가지고 이 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을 만한 좀 조건이 됩니까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상속을 포기한다라고 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네. 상속 포기는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합의서를 작성했을 당시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장남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상속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걸로 지금 본단 말이에요. 판례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상속이 이 당시에 2007년에 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엄마가 언제 죽었어요? 2015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2007년도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포기를 미리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이런 식의 분리되는 합의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5부에서 지난해 말에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 합의는 부재소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는 인정되니까 유류분만큼은 나눠줘라. 이렇게 판결 내렸다고 해요. 아따 그럼 49억여 원을 딸들이 논아 먹는 거네요. 유류분이니까 뭐 원래 법정 상속분의 네. 2분의 1. 그래요? 또 2분의 딸이 1. 얼마나 많은지 또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러네요. 네. 우리가 그거는 모르겠다 아직. 부동산 가액이 49억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만 하면 무조건 되느냐 하는데 이제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예. 상속은 항상 상속과 관련된 내용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포기 가능하다는 게 법의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상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남편하고 부인이 뭐 이혼하면서 예. 다시는 제3의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예. 이런 거 쓰면서 만약에 제3의 사람을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발생하지 않은 그거 거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구랑 결혼하고 결혼할지 안 할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둘 간에 합의를 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이건 무효.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해요. 공서양속에 반하여서 무효.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심한 그런 종류의 거다. 오늘 세 번째 사연 정도는 나중에 이제 우리 김중현 씨한테 질문을 던져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우리 노변이 설명한 것처럼 줄줄이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그럼요, 뭐 다 이 정도는 배웠으니까. 근데 점점 많이 배워갑니다. 이제 그 사망한 시기 이전에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네.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정리를 좀 했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의 뭐 예. 변수들도 숨어 있고 지금 이제 아주 러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여러 상황들을 보다 보면 예. 또 조금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섣불리 제가 뭐 안다고 누구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네. 예, 전화드리겠습니다. 유류분, 기여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좀 예.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 매주 이제 거의 복습을 거듭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많이 배워가고 있지만 네, 유류분 뭐 기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예. 기름이래. 미치겠다.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늘 그렇죠. 왜 이래요? 요즘 앞섰네요. 요즘 가끔 일어나죠. 아니, 괜찮네요, 아주. 웃기려고 앞섰네요. 예. 자,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 퀴즈를 내면 또 선물을 드리려고 내는 퀴즈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요 퀴즈에 대한 답을 혹시 뭐 댓글로 달아주신다든지 하면 소정의 선물을 저희가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좋은데요? 네. 예. 퀴즈에 대한 답은 팟빵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플러스 친구로 등록을 하셔서 직접 달아주셔도 대화창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법 상식에 관한 퀴즈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님이 직접 내주시죠. 네, 지금 내주시죠. 그럴까요? 네. 다음 중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오지선다형입니다. 예. 여러분 익숙하죠? 오지선다. 네, 오지선다. 예, 1번 태아, 2번 아버지가 서로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형제, 3번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4번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5번 북한에 있는 상속인.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다음 중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상속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 1번 태아, 2번 아버지가 서로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형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3번, 4번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5번 북한에 있는 상속인. 자, 정답 아시는 분 어떻게 나 이거 될까요? 완전 알아요. 정말 나 이거 알아요? 완전 아, 알아요. 진짜로? 진짜 알지. 왜 몰라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안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이거는 했던 우리 건데 청취자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내는 퀴즈에 맞추지 마세요. 네. 일단 지금 한번 얘기해보고 맞나 한번 보고 삐 안 돼, 안 돼, 처리하고 안 돼, 한번 안 돼. 봅시다. 안 돼요. 난 진짜 박 대장이 진짜 아는지 모르겠어. 박상석이. 그래, 한번 좋아. 말해봐요. 잖아요. 이거 진짜 아니면 놀리는 거야? 아예 장난으로 한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네. 같은데. 네, 아무튼 전 네. 틀렸다는 거 여러분들은 좀 맞추시고요. 네. 그렇죠. 예, 아무거나 때려 맞추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네. 예, 어떻게 해요? 팟빵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위대한 유산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재밌는 사연들 골라서 저희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녹여드리기도 하고 예. 사연 소개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해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